예, 키코라는 것은 2005년 중반부터 은행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파생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이 옵션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수많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쓰러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을 끝냈습니다만 11년 만인 요즘 심상치 않게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리듬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발점은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0일 마포 혁신타운 착공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키코 분쟁 조정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권익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금융위원장입니다. 그거에 걸맞는 발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발언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또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에게 전달한 지원 방안과도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키코 피해기업 지원 방안 안내라는 공문을 키코 공대위에 보냈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분쟁 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들입니다.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태도 변화에 청와대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 금융 사기 상품인데 그 이후로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도 뚝 떨어진 것으로 통계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이슈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금융 대자본 편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웠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촛불정부라는 자격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태 분쟁 조정에 의문을 표하며 키코 기업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네, 이 워낙 어려운 문제고 또 오래전 일이라 다시 한번 이 키코가 어떤 상품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최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미안합니다. 또 김진영 기자라고 했군요. 김지영 기자하고 최진영 기자가 있는데 이름이 참 비슷해서 또 죄송합니다. 자, 이 키코 상품 이거 어떤 겁니까? 키코의 목적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목적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졌는데요.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구간 내에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약속한 환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벗어났을 경우입니다. 환율이 하락해 정해놓은 구간보다 낮아지면 계약은 없던 일이 됩니다. 기업은 낮아진 환율에 따라서 그 수출 대금을 받는 거죠. 예. 그래도 환율이 위로 치솟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는 키코 사태에 발생한 원인 중에 가장 주요한 원인인데요. 환율이 올라 구간을 벗어나면 기업은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환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있을 때는 수익을 분배하다가 그 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싼 달러를 사들여서 은행에게 헐값에 팔면 손해인데 그 수출 대금의 두세 배에 달하는 달러를 헐값 매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피해자 측 대표를 직접 모셨습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그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했습니까? 예, 워낙 사실은 키코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파생 상품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도 이해하기 힘든 구조죠. 그냥 예.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 옵션을 은행과 기업이 서로 교환을 합니다. 예. 교환을 하면은 당시에 기업들은 두 개의 옵션이 동등한 조건 내지 같은 비슷한 확률로 생각했습니다. 예.
파생 상품은 그 확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용주의 파생 상품, 소위 키코의 이거는 기준 우리 환율이죠. 기준 예. 환율 변동 가지고 일종의 베팅을 한 거고, 또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이런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걸 키코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 따지면 금융위원회쯤 됩니다. 예. 이게 서브프라임 2007년 8년 이게 갑자기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 환율도 그 급격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거 사기성 거래 내지 사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또 독일에서 재판을 했겠죠. 그래서 한 2011년쯤 되면은 최고재판소 독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대법원에서도 이거 사기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태리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뭐 키코 우리나라에서는 상- 예. 전혀 그렇지 키코 상품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지 키코, 네. 녹인 노가웃인가요? 네, 이거에 대한 맞습니다. 약자인데 않습니다. 네, 그런 상품이 독일과 미국에서도 똑같이 판매가 됐고 네, 거기서는 사기로 보고 형사 입건도 되고 재판도 그렇게 나왔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미국에서 입수했던 그런 문건들 중에는 아마 FBI도 이것은 사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아마 법원에 제출했던 그런 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키코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서 대법원 판결 첫 재판 판결 나온 게 굉장히 중요했죠. 예. 미국에서 SEC든 뭐 이런 데서 그 우리나라 외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예. 근데 유감스럽게 대법원 판결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네. 저희는 그 왜 지금 그것이 곧 이미 와 있든지 아니 이미 조만간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왜 대법원이 그렇게 급하게 판결을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바로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키코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에 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죠. 네, 뭐 그렇습니다. 무리했고 사법농단까지 뭐 한 상황이고 네, 이 키코도 재판거래 대상으로 이용이 됐다 이런 네. 것이 대법원의 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3차 조사 당시에 이게 또 네.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림이 준비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림 띄워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저기 보시면은 그 조사 보고서 현안 말씀 자료하고 대엽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같이 네.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 키코 사건에 대한 내용도 저기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국가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키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선하는 의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금융기관과 그 기업이 네, 참여하는 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공개 변론을 열었었죠. 네, 그 맞습니다. 공개 변론 연 것도 어떻게 보면 재판 거래에 이용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저 자료는 2015년 7월 달에 작성이 된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자들 우영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청와대 인사들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상고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도입돼야 된다는 그 어떤 보면은 이제 회유 또는 압박용으로 이렇게 또 쓰였단 말이죠. 네, 자, 다음 보고서 보실까요? 예, 저기 보시면은 아래 지방에 보면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취지로 했다고 했고, 뒤에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 지금 실제로 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 내용은 이제 조사단이 네. 조사하고 좀 보고를 한 거죠. 여기 보면 그 아래에 예를 들면서 압박 카드 이렇게 되면서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뭐 조금 더 키워주실까요? 예, 좀 어렵습니까? 예, VIP의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취지였고요. 밑에를 보시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통삼임금 사건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이런 얘기 있었고, 키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법률가시기도 하시니까 네. 이거 처음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돌출 판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죠.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돌출 판결로 규정한다는 거, 이것이 벌써 편향된 시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대법원도 대법원이죠. 그 당시에 큰 흐름이 사실은 이게 사기라고 하면은 지금 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적 사기도 있고 형사적 사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사기는 당연히 검찰에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유감스럽게 당시에 그 담당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사기로 기소할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검사가 이 금융조사부면 중앙지검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죠. 그렇죠. 금융조사부에서 그걸 조사하면서 담당 검사가 기소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검사를 공판부로 전출을 시킵니다. 아마 그만두지 않았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뒀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한상대 나중에 이제 법무장관이 되는데 이 양반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갑자기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아쉬운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것이 그런 수사 자료들이 민사 재판에 제대로 반영됐더라면은 그러면은 지금과 달리 좀 미국이나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그 검사가 검찰을 나와서 네. 개업을 했을 때 아마 그때가 키코 사건이 막 재판 들어가고 진행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저희가 직접 그 검사를 찾아갔었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었는데 끝내 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상당히 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거 너무 서둘러서 그 주무검사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이 또 들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와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얘기를 좀 짚어보죠. 네. 금융감독원장은 구제를 해야 된다,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이 최종구 위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보기엔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팩트 자체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4개 피해사를 조사를 했죠. 예. 이건 단순히 이제 금감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이제 권고에 따라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범위 자체도 지금 일단 키코 사건에 관련해서 한 120개 정도의 이제 과거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 대부분 판결도 이제 일부 있고, 그래서 그 판결들 취지에 맞춰서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4개 회사는 앞서 재판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일종의 기판형 문제인데요. 법원이 재판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다시 재판을 걸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재판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회사들은 당연히 재판도 할 수 있고 금감원에다가 분쟁 조정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금감원이 지금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그 조정을 시도하는 건데 예. 거기다 대고 최종구 위원장이 왜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네.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물론 자기는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 공인으로서 어떤 방송 기자라든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한다고 개인적인 발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공식적 발언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금감원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까지. 자, 알겠습니다. 우리 그 최진영 기자가 금융위원회 최종구 회장 이 발언 배경이 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접촉을 시도했었죠. 뭐 개인적인 말이었다라고 얼버무리긴 했습니다만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예, 아쉽게도 당사자인 최정구 위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의 해명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지난 4월 그 공대위가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약속한 것은 이 은행과인데요. 그 최정구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금 말이 안 되는 변명을 이어갔는데요. 예. 그 분쟁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 네. 합의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예. 이 자체의 의문을 표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업들이, 은행들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올라와서 열심히 심리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혹은 또 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 사건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요. 근데 이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검토를 한 다음에 공고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최초의 공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공고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권고를 하고 네. 그럼 금융위원회가 그 지침을 금융감독원에 하달을 했고 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더 모순이 되는 그런 발언이네요. 그 최 회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예. 그때 저 최종구 회장이 그때 무슨 퍼포먼스였습니까? 무슨 컨퍼런스였습니까?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당시가 예, 시간이 어떤 때였습니까? 점심 때였습니까? 저녁 때였습니까? 점심을 앞둔 상황이었고요. 그 마포 혁신타운에서 마포 예, 혁신타운이었죠.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개의 기업 전에 판결을 소송을 내지 않은 그런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불안전 판매로 이번에 분쟁 조정을 하는 거죠. 불안전 판매 말 그대로 예. 그 상품을 판매할 당시에 창구 직원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켰는지에 관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물론 이제 키코 관련 재판 판결들 내용들이 그 기업들이 패소한 판결이 많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승소한 판결도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가 뻔하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법률적이고 네.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비상식적 사람이 된 것 같군요. 말씀하시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예견이 되고 네. 실제로 지금 은행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네. 그런 논리가 상당히 좀 그 주요한 논리 같아요. 그 여론을 형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그 논리가 법률가로서도 굉장히 이게 사실 좀 그래도 대형 은행이 하는 얘기인데 네. 자기들도 안에 전문가로서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온지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게 그 키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아마 당시 큰 피해를 봤었죠?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이 나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결국 그 사태, 예. 키코 사태가 원인이 됐다는 그런 분석도 요즘 예.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기업이 분쟁 조정 중이다. 네. 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뭐 일성 하이스코, 일성 하이스코하고 예, 제형 솔루텍, 남아통상 그리고 원텍이죠. 예. 그렇게 이제 4개 회사입니다. 예, 당시에 그 2015년도입니까? 대법원은 이제 삼코, 세신정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예, 불완전 판매는 인정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완전 판매라는 게 뭡니까? 완전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상품을 완전하지 않게 팔았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팔면서 상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상품의 이 하자,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고지할 걸 다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 판매에 관한 소송이든 분쟁에서는 결국 하나의 상품을 각 은행 창구에서 그 담당자들이 각자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설명의 정도라든지 담당자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했는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논점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키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판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네. 4개 기업 외에 추가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를 구체적으로 타진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4개 지금 회사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추측하기로는 뭐 한 60여 개에서 한 100여 회사 예. 정도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의견서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건 다 내셨나요? 그 소명은 다 하셨습니까? 이제 그 자료는 뭐 다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일까요? 주로 이제 설명 과정에서 그 제시받았던 뭐 설명 자료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재무 담당자가 했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 담당자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은행에 이제 그 담당 그 직원이 있었을 테고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당시 담당 직원들의 어떤 진술서라든지 예. 왜 그리고 이제 체결 과정. 사실 키코라는 상품을 기업들이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죠. 예. 은행에서 와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판매한 직원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시기 전에 네. 좀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가 저희가 은행업계 당시에 네. 키코를 상품을 판매했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키코 사태는 그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큰 이득을 보니까 네. 나중에 더 매달리더라. 이 꽃놀이 하다가 본인들이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반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키코라는 게 뭐 하나의 그냥 파생 상품으로 다들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치 한 달에 한 개입니다. 그럼 36개를 번들로 한꺼번에 이제 판매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환율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서로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오늘 이번 달에 다음 달 그 사이에 환율 변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극심한 경제 위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 구조가 그 처음 몇 달은 그 예상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예.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3년 후에 환율 변동에 이런 것들 예상이 좀 아주 힘듭니다. 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야바이판하고 아주 유사해요. 네. 처음에는 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극심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사실 이제 야바이꾼이 어떤 사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기 피해자를 비난해야 됩니까? 야바이꾼을 비난해야 됩니까? 결국 그 문제거든요. 기업인이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돈 욕심 때문에 이랬다. 거기 왜 걸렸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자본주의 시대를 벗어난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키코 때문에 피해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도 뭐 변호사이지만 시민운동가로서 사실 네. 활동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키코 피해 업체들한테 미안한 거는 제가 키코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한 게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때는 이미 이제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났을 때죠. 네. 아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시민운동 진영이 너무 네.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마치 도박한 사람들 같은 좀 차가운 시선으로 봤습니다. 예.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여기서 사실 키코를 했던 기업들은 다 중견 기업들이에요. 수출이 네. 잘 돼서 이 달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예.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몇 개가 1,000개 이상이 저희 피해 기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조차도 피해 현황도 지금 제대로 금감원이나 유관기관은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아주 한 40%가 파산했어요. 그리고 60%는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고 이게 결국 지금 한국 경제의 이 위기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이 회사들이 고용했던 인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 얘기하고 일자리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일자리들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제가 검찰에서 왜 이걸 사기를 기소를 안 했는지, 그냥 왜 무혐의로 끝냈는지 너무 그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네. 그 판매한 직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었고요. 네, 신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대그룹의 자체 법무팀을 가지고 있는 대그룹도 피해를 상당하게 입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그 직원들은 이 키코 상품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은행의 이제 담당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은행 이 파생 상품, 특히 이렇게 선물 관련된 복잡한 파생 상품은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 거의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 직원들이 그 유사한 뭐 파생 상품인 선물을 취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것은 증권사나 이런 전문적으로 선물 파생 이쪽을 담당하던 금융회사들이 취급을 했어요. 예. 따라서 당시에 은행에서 그 판매한 그 직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점장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도 이 키코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함에도 그것도 없이 그냥 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그것을 기업의 담당자들, 물론 대부 조선해양처럼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군요. 자기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팔았군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핵심입니다. 것이 네. 정확하겠네요. 자, 최 기자, 잠자코 있는데 이건 원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업계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행들은 요즘 조용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금감원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확대되는 걸 좀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들은 그 입장을 거의 안 밝힌다고 해야겠죠. 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물밑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드러나는데요. 그 기자들을 만나거나 응대할 때 매번 금감원에서는 30%로 분쟁 조정안을 낼 거다. 네. 뭐 이런 말을 흘리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들이 금감원 측이랑 그 은행들이 금감원 측이랑 얘기할 때 30% 정도로 그 법원 판결이 많이 선례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또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여론을 조정하고 있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30% 배상 수준에서 머물 것이더라고 지금 은행들에서 전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동안 한 120건 정도의 이제 그전 재판 결과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대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그 안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보면은 뭐 50% 이상 인정되는 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제 분조위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조위에서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은 뭐 가늠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30%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거든요. 예.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조봉구 위원장이시죠. 기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그분이 인터뷰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 중소기업에서 은행과 싸우게 될 줄 몰랐다. 이 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중소기업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은행 측에서 어떤 회유나 압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 키코 피해 기업들이 결국 그 당시에 키코로 인해서 은행에 막대한 채무를 지게 돼요. 예. 부채를 가지고 있죠. 최대 채권자가 현재 지금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지금 신용 상태도 안 좋고 뭐 자금 사정도 안 좋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은행 대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 내년 대출은 좀 어렵겠다. 이 한마디는 굉장한 압박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키코 때문에 뭐 키코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예. 하지만은 내년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한마디면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중재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가정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다.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회사들 물론 이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예. 저희 공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4개 회사를 특별히 이제 지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하자고 한 거는 예. 사실은 배상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회사 살아나는 겁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키코로 인해서 피해 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들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얼마든지 간에 빨리 이 배상을 받아서 그 자금을 통해서 회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웬만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시 재판하고 그랬다가는 또 몇 년이 갑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변경이 있으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순 변호사였습니다.